해양환경기사 2010년 5월 9일 필기 기출문제 해설. 음성 변환용. 한번. 관성류, 이너셜 커런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단, 북반구라고 가정한다. 시계 방향의 원운동이다. 관성류는 다른 외력 없이 코리올리 힘만 작용할 때 나타나는 해수의 원운동으로 북반구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주기는 위도에 따라 달라지며 저위도에서 더 길다. 2번. 달과 지구와의 인력차에 의하여 일어나는 조석의 일반적인 주기는 12시간 25분. 달에 의한 반일주조의 주기는 지구 자전과 달 공전을 고려할 때 약 12시간 25분이다. 3번. 다음 중 망간 단계의 생성과 거리가 가장 먼 것은 수온. 망간 단계는 해저에서 금속 성분이 천천히 침전하여 성장하는 자생 광물이다. 해저 환경, 저층 해류, 퇴적물 특성, 퇴적 속도, 산화 환원 조건 등, 과 열수 활동 등이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수온 자체는 직접적인 주요 요인이 아니다. 4번. 해양 내에서 수중 음파의 전파에 가장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pH. 해수 중 음속은 주로 수온, 염분, 압력, 수심에 의해 결정된다. pH는 음파 전파 속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5번. 우리나라 동해안의 경우 연안용승을 가장 잘 일으킬 수 있는 바람은 남풍. 북반구 동해안에서 남풍이 해안선을 따라 불면 에크만 수송이 외해, 동쪽로 일어나 연안용승이 발생하기 좋은 조건이 된다. 6번. 북반구에서 취속류의 방향은 바람 방향에 대하여 어떤 방향이 되는가? 오른쪽. 에크만 이론에 따르면 북반구 표층 취속류는 바람 방향의 오른쪽 45도 방향으로 흐른다. 7번. 정상해수, 염분 35, 가 어는 빙점은 마이너스 2도이다. 해수의 염분이 증가할수록 해수의 빙점은 내려간다. 어는 점 내림 현상에 의해 염분이 높을수록 빙점은 낮아진다. 8번. 대양에서 산소 최소층, 악시전 미너멈 레이어, 이 존재하는 수심은 500 물결표 쌓인 1000m. 산소 최소층은 유기물 분해로 산소 소모가 활발한 중층, 수백 m 물결표 쌓인 약 1000m에 형성된다. 9번. 석유 생성 요인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많은 유기물이 높은 퇴적률로 쌓인 후 산화 환경을 이루어야 한다는 설명. 석유는 유기물이 퇴적된 후 산소가 부족한 환원 환경에서 분해, 변성되어 생성된다. 산화 환경에서는 유기물이 이산화탄소 등으로 완전히 분해되어 석유가 생성되기 어렵다. 10번 8월. 북대서양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무역풍에 의해 서쪽으로 운반되고 파나마 운하를 빠져나와 태평양에서 비가 되어 강하하게 된다. 그 결과 염분 변화는 어떠하겠는가? 북대서양의 염분이 북태평양에서보다 높다. 대서양에서 증발, 담수 제거, 이 일어나 염분이 높아지고 이 수증기가 태평양의 강수, 담수 공급로 유입되면 태평양의 염분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 11번. 지형류란 어떤 힘들이 서로 평형을 이룰 때 나타나는 해류인가? 압력경도력과 코리올리 힘. 지형류는 수평 압력경도력과 코리올리 힘이 평형을 이루는 흐름이다. 12번. 계절풍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위도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는 설명.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의 비열 차이에 따른 계절적 온도 변화가 주된 원인이다. 13번. 천해파, 실로시 웨이브, 의 파속, 페이즈 스피드, 과 수심과의 관계를 가장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파속은 수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천해파의 속도는 c등호, gh, 이므로 수심, h의 제곱근에 비례한다. 14번. 대양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반암은 주로 어떤 암석으로 되어 있는가? 현무암.
해양 지각은 주로 해령에서 분출된 마그마가 식어 형성된 현무암질 암석으로 구성된다. 15번. 퇴적물의 입도 분석에서 입자의 크기가 0.004mm 이하의 것은 어떤 범주로 분류되는가? 점토. 입자 직경 약 0.004mm 이하는 점토, 클레이로 분류된다. 16번. 대양저의 연류량에 대한 일반적인 양상 중 틀린 것은 동태평양 해팽에서는 낮은 연류량을 나타낸다는 설명. 해령이나 해팽은 연류량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17번. 좁은 해협을 통하여 외양과 연결되는 만에서 증발량이 많을 경우 해협에서의 해수운동은 상층은 만으로 유입, 하층은 외양으로 유출. 만 내부의 증발 우세로 염분이 높아지면 밀도가 큰 하층수가 외해로 유출되고 표층에서는 외해수가 만으로 유입되는 반대 에스추아리 순환이 나타난다. 18번. 다음의 해수의 유용 화학물질 중 농도가 가장 높은 것은 Mg, 마그네슘. 해수 중 주요 양이온 농도 순서는 나 MgCaK 순이다. 비아온 주요 음이온 중 하나이다. 보기 중에서는 마그네슘, Mg, 이 가장 농도가 높다. 19번. 대기 중에 용해되어 있는 화학 성분 중 온실효과로 인한 해수면의 상승과 다음 중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CO,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 물질이며 온난화는 해수면 상승을 유발한다. 20번. 대륙사면의 표면에 가장 많은 퇴적물은 실트. 대륙붕을 지나 운반된 퇴적물 중 실트 크기의 입자가 대륙사면에 비교적 많이 퇴적된다. 21번. 다음 중 하구역 간석지에 주로 출현하는 동물 가운데 모래가 많은 곳에 주로 서식하는 종류는 흰발농개, 염낭개. 일반적으로 농개류는 펄갯벌에, 염낭개나 달랑개류는 모래갯벌에 주로 서식하는 경향이 있다. 흰발농개도 비교적 모래 성분이 많은 곳을 선호한다. 22번. 동물 플랑크톤이 바다에 분포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저서식물 분포. 동물 플랑크톤의 분포는 수온, 염분 등 물리화학적 요인과 먹이, 식물 플랑크톤, 분포, 그리고 포식자의 영향 등을 받는다. 해저 바닥에 사는 저서 식물의 분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23번. 우리나라에서 평균 해수면을 중심으로 대수리, 지충이, 굴, 담치류 등이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구역은 단, 암반이 있는 저서 생태계에서의 예이다. 중부 조간대. 이들 생물은 비교적 건조에 잘 견뎌 평균 해수면 부근인 중부 조간대에 주로 서식하며 대상 분포를 형성한다. 24번. 타 서식처에 비하여 갯벌에 사는 생물이 갯벌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 습성 중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것은 무산소 상태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 갯벌 퇴적물 표층은 산소가 공급되지만 깊이 들어가면 무산소 환경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갯벌 생물은 굴을 파거나 관을 통해 표층과 연결하여 호흡하므로 완전한 무산소 상태에서 장기간 생존하는 능력은 필수적이지 않다. 굴 파기, 퇴적물 섭식, 파도 대피 능력 등은 중요하다. 25번. 다음 중 중독 현상을 일으키는 유독성 적조 생물은 편모조류 중에 엘리그젠드리엄, 짐나더니엄. 엘리그젠드리엄 속은 마비성 폐독, PSP, 짐나더니엄 속 일부는 신경성 폐독, NSP 등 유독성 적조를 일으킨다. 26번. 저서생물의 분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해삼류와 거미불가사리류는 수천 m의 심해역에서도 서식한다. 극피동물에 속하는 해삼류와 거미불가사리류는 매우 깊은 심해 환경에서도 발견되는 대표적인 저서동물 그룹이다. 27번. 해양의 1차 생산력은 계절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열대 해양의 생산력은 연중 계속 높다는 설명. 열대 해양은 빛 조건은 좋지만
강한 성층으로 인해 영양염 공급이 제한되어 연중 생산력이 낮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다. 용승역 등 제외. 28번. 해양 표형 생태계 가운데 육상에서 유입되는 담수, 용승류 및 조석 혼합 등으로 영양염 농도가 높아 생산력이 높은 장소는 연안역. 연안역은 육상 기원 영양염 유입, 수심이 얕아 저층 영양염 재공급 용이, 용승 및 조석 혼합 효과 등으로 외양역보다 생산력이 훨씬 높다. 29번. 다음 중 서로 잘못 연결된 것은 오염물 증가 대쉬 카드 감소. 유기 오염물이 증가하면 이를 산화시키는 데 필요한 산소 요구량, 카드, 도 증가한다. 따라서 둘은 비례 관계이다. 30번. 경성기질 조간대와 연성기질 조간대의 생물상 비교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연성기질 조간대인 갯벌은 주변의 어떤 서식처보다도 생물 다양성은 물론 생물 생산성도 높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는 설명. 갯벌은 높은 생물 생산성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안반 조간대에 비해 서식 공간의 다양성이 낮아 종 다양성은 오히려 낮은 경우가 많다. 31번. 하구역 생물 군집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어류의 경우 느리게 성장하고 낮은 생물량을 보인다. 하구역은 먹이가 풍부하여 치어의 성장률이 높은 경우가 많다. 다만 환경 스트레스로 인해 종 다양성은 낮을 수 있다. 32번. 남획, 과도어획의 징후와 가장 관계가 먼 것은 어획물의 암컷이 적어지고 수컷이 많아진다. 남획이 진행되면 단위 노력당 어획량 감소, 총 어획량 감소, 그리고 자원 압박으로 인한 개체 성장률 증가 및 성숙 연령 감소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획물의 성비 변화는 남획의 직접적인 징후로 보기 어렵다. 33번. 연안에서 유기오염 지표종으로 사용되는 종들의 특징이 아닌 것은 생활사가 짧고 생체량이 크다. 유기오염 지표종은 보통 생활사가 짧고 크기가 작은 기회종인 경우가 많다. 34번. 오염물질 가운데 기형적인 성장과 생식불능의 임포섹스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은 TBT, 트러뷰틸틴, 트리부틸주석는 선박 방호도료로 사용되었던 물질로 일부 고등류 등에서 암컷이 수컷화되는 임포섹스, 임포제익스 현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 물질이다. 35번. 해양 생물을 생태적 구분으로 분류할 때 적합하지 않은 것은 외양생물, 오시애닉. 해양생물은 서식 방식에 따라 부유생물, 플랭턴, 유형생물, 넥턴, 저서생물, 벤사스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외양생물은 서식 위치에 따른 구분이다. 36번. 하구역에 서식하는 생물상의 특징에서 하구토착종은 숭어, 두줄망뚝. 숭어와 두줄망뚝은 하구역 환경에 잘 적응하여 서식하는 대표적인 어종으로 하구토착종 또는 주연종으로 볼 수 있다. 멸치, 밴댕이, 꽃게, 대하, 뱀장어, 연어 등은 생활사의 일부만 하구역을 이용하거나 다른 서식지를 주로 이용한다. 37번. 다음 중 해면동물이 생활하는 데 있어 수류에 의한 물의 역할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영양염류의 공급. 해면동물은 물을 순환시켜 그 속에 산소와 먹이 입자를 얻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생식세포 수송에도 물의 흐름을 이용한다. 영양염류 자체를 직접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 38번. 중형저서동물을 구성하는 생물들 가운데 니질 환경에서 가장 우점한 생물군은 선충류, 니질, 벌, 퇴적물 환경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충류, 니머토더, 가 중형저서동물 중 가장 우점하는 분류군이다. 39번. 안반 조간대 생물이 간조기 수분 손실 방지를 위해 취하는 행동은 서로 밀착하여 서식하면서 폐각이나 덮개판을 굳게 닫는다.
겁대기를 닫거나 서로부터 노출 면적을 줄이는 것은 건조를 피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40번. 중형저서동물이 나타내는 일반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주로 육식자가 많다. 중형저서동물은 퇴적물 입자 사이의 유기물, 박테리아, 미세 조류 등을 먹는 퇴적물 식자나 초식성 또는 잡식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순수한 육식자는 드물다. 길쭉한 몸, 부착기, 평형기 발달 등은 간극 환경 적응 특성이다. 41번. 조위 관측에서 압력식 검조기를 사용하여 얻어진 압력 자료 중 제일 먼저 제거해 주어야 할 것은 대기압. 압력식 조위계는 수압과 대기압이 합을 측정하므로 정확한 수위, 수압,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별도로 측정된 대기압 값을 빼주어야 한다. 42번. 다음 중 파장이 가장 긴 전자파는 적외선. 전자파는 파장에 따라 감마선. 보기 중에서는 적외선이 가장 길다. 43번. 바다에서 투명도를 측정하기 위한 백색 원판, 세키디스를 제작할 때 직경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30cm. 투명도 측정에 사용하는 세키디스크의 표준 규격은 직경 30cm이다. 44번. 다음 중 시추한 해저 퇴적물의 구조를 관찰하는 데 가장 적합한 기기는 연 엑슬선 장치, 소프트 엑스레이, 연 엑슬선은 퇴적물 코어 내부의 층리나 생물 교란 구조 등을 비파괴적으로 관찰하는 데 유용하다. 45번. 위성 원격 탐사의 장점이 옳게 설명된 것은 광범위한 지역을 동시에 탐사가 가능하며 사용 위성에 따라서는 한반도를 동시에도 관측할 수 있다. 위성 원격 탐사는 넓은 지역을 주기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의 경우 한반도 주변을 지속적으로 관측할 수 있다. 46번. 원격 탐사에서 해류나 조석 등 해면의 기복 연구에 많이 이용되는 전자파는 마이크로파. 위성 고도계, 엘티머터는 마이크로파, 레이더를 이용하여 해수면 높이를 정밀하게 측정함으로써 해면 기복, 해류, 조석 등을 연구하는 데 활용된다. 47번. 해저 지형 조사 시 사용되는 장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서멜 스캐너. 해저 지형 조사는 음향 측심기, 사이드 스캔 소나, DGPS 등을 이용한다. 서멜 스캐너는 온도 측정 장비이다. 48번. 퇴적물 입도가 32인 경우 파이, 5, 값은 55등호 데시로그, DMM 32등호 0.032mm 5등호 데시로그 0.032 등호 데시로그 2 등호 데시 마이너스 5 등호 5. 49번. 세계기상기구 WMO에서 지정한 파랑 관측 코드는 몇 등급인가? 10. WMO에서는 파고와 파주기를 조합하여 해상 상태, 시스테이트를 0 물결표 쌓인 9까지 10등급으로 나누어 보고하는 코드를 사용한다. 50번. 외양력에서 주 온도 약층, 메인 서머클라인, 해수의 연직 혼합 과정의 추적자로서 부적합한 방사성 핵종은 라듐-226. 주 온도 약층 내에서의 혼합 과정은 비교적 짧은 시간 규모의 현상이므로 반감기가 매우 긴 1622년 라듐-226은 추적자로 적합하지 않다. 반감기가 수십 년 이하인 삼중수소 H, 스트론튬-90, SO, 탄소-14, C 등이 활용될 수 있다. 51번. 다음 중 GK 해류계를 이용하는 데 가장 적합하지 않은 지구상의 위치는 지자기 적도 부근. GK는 해수 이동 시 지구 자기장의 수직 성분 변화에 따른 유도 기전력을 이용한다. 지자기 적도 부근에서는 자기장의 수직 성분이 0에 가까워 GK 측정이 어렵다. 52번.
깊은 곳과 얕은 곳에서 채취한 두 개의 해수 시료의 온위, 포텐셜 템프러처, 가 같았을 때 이 두 개 해수의 현장 온도, 인시투 템프러처는 깊은 곳의 것이 더 높다. 깊은 곳 해수는 단열 압축 효과로 현장 온도가 온위보다 높다. 53번. 샌드나 실트 또는 이들이 혼합된 퇴적물을 많이 채취할 때 사용되는 채니기로 가장 적합한 것은 드레지. 드레지는 많은 양의 표층 퇴적물을 긁어모으는 데 사용된다. 54번. 퇴적물의 조립질 입자의 입도 분석에 사용되는 기기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픽나머터. 피크노미터는 밀도 측정 기구이다. 55번. 육상 혹은 해상에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중 위성을 이용하는 것은 GPS 또는 DGPS. 보기에는 없지만 위성을 이용한 대표적인 위치 측정 시스템은 GPS이다. 다른 보기들은 지상 기반 항법 시스템, 로런, 레이더, 이거나 관련 없는 장비, RSA, 픽나머터, 이다. 문제 오류 가능성 높음. 56번. 유입하고, 시그니퍼컨트 웨이브 하잇, 란. 파군중 파고가 큰 3분의 1파의 평균 파고. 유입하고, HS 또는 H 3분의 1는 일정 시간 동안 관측된 파랑 중 파고가 높은 순서대로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파들의 평균 파고를 의미하며, 목측 파고와 가장 유사한 통계값이다. 57번. 유속 관측 지점을 선정할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선택지 내용 누락됨. B. 문제 내용이 없어 판단 불가하다. 58번. 수온연분도표 TS 다이어그램 로부터 알 수 없는 것은 대기나 해저에 의한 수계의 변질. TS 도표는 수계 특성, 혼합, 안정도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지만 비보존적 변질 과정은 직접 알기 어렵다. 59번. 조석 자료의 분석에서 잔여치가 조석과 비슷한 주기의 아설레이션을 보이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석의 각 분조를 분리해 내기의 관측 자료의 길이가 길다는 설명. 잔여치의 주기성이 남아 있다는 것은 조화 분석이 불완전하거나 자료에 오류가 있다는 의미이다. 관측 기간이 너무 짧아서 분조 분리가 제대로 안 된 경우일 수 있다. 기간이 길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다. 60번. 퇴적물 분석 중 피페트나 세디그래프는 어디에 사용되는 것인가? 세립질 시료의 입도 분석. 피펫법과 세디그래프는 세립질, 실트, 점토, 퇴적물의 입도 분석에 사용된다. 61번. 해저 퇴적물 중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는 데 있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기는 원자 흡수 분광광도계이다. 이 기기를 사용할 때 각 물질과 중공음극관의 파장이 틀린 것은 알루미늄 248.3, 248.3nm는 철, 페이, 파장이다. 알루미늄은 309.3nm 등을 사용한다. 62번. 퇴적물의 함수율 자료를 얻는 데 필요한 자료가 아닌 것은 퇴적물의 밀도. 함수율은 물의 무게 / 건조 퇴적물 무게 곱하기 쌓인 100 또는 물의 무게 / 젖은 퇴적물 무게 곱하기 쌓인 100으로 계산하므로 젖은 무게와 건조 무게만 알면 계산 가능하다. 밀도 값은 필요 없다. 63. 해양에서 투명도를 측정하는 방법 중 잘못된 것은 조사선이 움직일 때라도 측정 가능하다. 투명도 측정은 선박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세키 디스크를 수직으로 내려 측정해야 한다. 64. 산 휘발성 황화물 ABS의 분석 방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발생하는 황화수소를 황산 바륨으로 침전시킨 후 침전물의 무게를 측정한다는 설명. ABS 분석은 발생된 황화수소 HS를 아연 아세테이트 용액 등에 흡수시켜 황화아연 GNS 침전으로 포집한 후 이를 요오드 적정법이나 비색법 등으로 정량한다.
황산바륨 침전과는 관련 없다. 65. 다음 중 해수의 중금속 시료를 채취하는 데 가장 적합한 채수기는 고플로, 채수기. 미량 금속 오염 방지에 유리하도록 설계된 채수기이다. 66.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법에서 유기물질을 정량할 때 기록계에 나타나는 여러 개의 빛과 각각 어떤 물질의 것인가를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표준 물질에 머무는 시간, 리텐션 타임과 비교해서 특정 컬럼과 분석 조건에서 각 화합물은 고유한 머무름 시간, 컬럼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지므로 표준 물질의 머무름 시간과 비교하여 시료 중 성분을 동정, 아이덴터퍼케이션 할 수 있다. 67. 해수 시료를 알칼리성으로 하여 강산화제인 과망간산 칼륨을 이용하여 실험하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 카드, 실험 방법에 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발색 시약을 넣고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냉각관을 붙여 끓는 수욕 중에 20분간 가열한다는 설명. 알칼리성 과망간산 칼륨법 카드 실험에서 발색 시약을 넣는 과정은 없다. 과망간산 칼륨 자체가 보라색을 띈다. 시료와 시약을 혼합한 후 끓는 물에서 일정 시간 가열하는 것은 맞다. 68. 해양생물 시료 중에 유기염속의 농약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로 분석할 때 유기용매로 추출한 후 기체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기 전에 실리카겔 / 알루미나 칼럼에 통과시켜 세착한다. 그 이유는 지방 등 유기 분석 방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정제, 클린어프 과정이다. 69. 검출 한계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예를 들어 7개의 바탕용액 농도의 표준 편차가 0.1/1대 확률 변수 Tn-1 99% N 등호 7는 3.707이므로 검출 한계는 바탕용액 농도의 평균 플러스 사인 3.707으로 표현한다는 설명. 검출 한계 라드는 일반적으로 바탕 시료 표준 편차의 약 3배 또는 T분포값 이용 정도로 정의하며 바탕용액 농도의 평균을 더하는 것은 정량 한계 LOQ 계산과 관련될 수 있다. 검출 한계 정의 방식이 틀렸다. 77. 속의 화합물 중 열역학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화학적 발색 반응 방법은 적용하기가 어렵거나 방법상의 간섭 효과가 심하여 정확도와 정밀도가 매우 열악하므로 카드뮴 환원관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항목은 질산질소, 질산염, 노,은 카드뮴 환원관을 이용해 아질산염, 노,으로 환원시킨 후 측정한다. 71. 해수의 규산규소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분광광도계에 셀에 넣고 640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는 설명. 규산규소, 몰리브덴 청법은 약 810nm에서 최대 흡광도를 측정한다. 640nm는 암모니아 분석 파장이다. 72. 유추류 시료의 보관 방법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휘발성 물질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광용기를 이용한다는 설명. 휘발성 물질 손실 방지를 위해서는 밀봉이 중요하며 차광용기는 빛에 의한 분해, 광분해를 막기 위함이다. 둘 다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연결은 아니다. 냉암소 보관이 더 포괄적. 73. 총 유기탄소 TOC 측정에 사용되는 방법은 연소 후 발생하는 유기물의 산화분인 CO의 정량이다. 이때 사용되는 감지기의 종류는 비분산형 적외선 감지기, TOC 분석기는 유기탄소를 CO로 산화시킨 후 CO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감지기 NDIR로 농도를 측정한다. 74. 원자 흡광광도법 어타믹 어브소어프션 스펙트라머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표준 첨가법에 의한 검량선 작성 시 표준 물질이 같은 농도로 함유되도록 표준 용액을 첨가한다는 설명. 표준물 첨가법은 시료 용액의 농도를 다르게 첨가한 여러 용액을 만들어 분석하고 그 결과로부터 외삽하여 원래 시료의 농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같은 농도를 첨가하는 것이 아니다.
75 윈클러법에 의한 해수 중에 용존산소 측정에서 황산을 가했을 때 망간의 원자가는 어떻게 변하는가? 더하기 2. 산성 조건에서 망간은 안정한 더하기 2가 이온 상태로 돌아간다. 76 다음 시험법 중 증류장치가 필요한 항목은 시안, CN, 페놀류, 불소, F, 암모니아성 질소, 킬달법 등은 분석 전에 증류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기 중에서는 시안이 해당된다. 77 흡광광도계를 이용하여 클로로필을 측정할 경우 탁도 블랭 값으로 사용하는 파장은 750 nm 파장은 클로로필 흡수가 거의 없어 탁도 보정에 사용된다. 78 해수 중에 용존 산소량, 을 정량하는 데에는 윈클러 방법이 이용된다. 이 방법으로 용존 산소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쓰이는 시약은 MnCl 또는 MnSO. 용존 산소 고정 단계에는 망가뇽 시약과 알칼리유오드 화물 용액이 사용된다. 79 라우릴 트립토스 V온을 넣은 발효관을 온도 35.0.5도에서 48시간 배양하여 가스가 발생하면 대장균군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시험은 추정시험. 이는 대장균군 MPN 시험법의 첫 단계인 추정시험, 프리점프티브 테스트의 과정이다. 80 해저 퇴적물의 입도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유기용매 추출법. 입도 분석은 체질법, 침강법, 피페투, 세디그래프, 레이저 회절법 등을 이용한다. 유기용매 추출은 화학 성분 분석 방법이다. 81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소멸 시효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82 해양오염 방지 협약상 해양생태학적 조건과 운송의 특수한 성격으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강제 조치가 요구되는 해역은 특별해역. 마어폴 협약에서는 환경적으로 민감하여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해역을 특별해역, 스페셜 에리어로 지정하여 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83 해양환경관리법상 기름의 해양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방제선을 배치해야 하는 선박 기준으로 옳은 것은 총 톤수 500톤 이상의 유조선 500톤 이상, 일반 선박 1만 톤 이상이 대상이다. 84 다음,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것은 문제 내용 누락 대쉬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 관련 선박 기준 추정 2000 CLC 92 적용 기준 2000톤 추정 문제 답안은 200톤. 85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을 제외한다. 을 말한다는 설명. 해양환경관리법에서 규제하는 선박기인 대기오염물질은 주로 황산화물, 삭스, 질소산화물, 낙스, 오존층 파괴물질 등을 의미하며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모든 물질을 포괄하지는 않을 수 있다. 정확한 법률 정의 확인 필요. 86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계산 단위의 의미로 옳은 것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 책임 한도액 산정 기준 단위는 SDR이다. 87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해양부 장관, 현 해양수산부 장관, 은 해양환경의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 종합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는 설명. 종합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88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선박 소유자 손해배상의 면책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3자의 고의만으로 발생한 경우, 전쟁, 불가항력, 제3자 고해, 항행원조시설 과실 등이 면책 사유이다. 89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 영향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의 처분을 받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은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양오염영향조사에 한하여 그 조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설명.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적법하게 계약된 업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95PRC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선박 내 기름기록부 비치, 기록 의무 규정. 기름기록부는 마어폴 협약 사항이다. 91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해양경찰청장 소속 해양환경감시원의 직무가 아닌 것은 해양공간으로 유입되거나 해양에 배출되는 폐기물의 감시. 이는 주로 해양수산부 소관 업무이다. 92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유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지속성 식물성유. 이 법은 광물성 기름에 적용된다. 93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 제한 사건에 관할 전속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전속한다. 선주 책임 제한 사건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관할한다. 94 해양오염 방지 협약상 항행 중인 유조선이 바다에 기름을 배출할 수 있는 조건으로 틀린 것은 유분의 순간 배출률이 1해리당 100 이하일 것. 기준은 1해리당 30리터 이하이다. 95 해양환경관리법령상 특별관리해역이 아닌 것은 한평만. 현재 특별관리해역으로는 부산 연안, 울산 연안, 광양만, 마산만, 시화호 인천 연안 등이 지정되어 있다. 한평만은 해당되지 않는다. 96 해양오염방지협약상 국제유류오염방지증서 IOPP 서티퍼키트를 교부받아야 할 유조선의 크기는 총 톤수 150톤 이상. IOPP 증서 발급 대상 기준이다. 97 78분의 73 마어폴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기름오염 방지 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 증서 유효기간은 5년이다. 98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그 변경이 있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가? 15일. 변경 신고 기한은 15일이다. 99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법상 선박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류오염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소멸 시효는 손해 발생일로부터 3년이다. 100 선박으로부터 대량의 기름이 배출되는 경우 본 선박의 선장이 하여야 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방제 조치에 소요된 비용 부담. 비용 부담은 선주의 책임이다.